지방은 어떨 것 같아요? 강남도 힘들다는데 이게 지방 괜찮겠어요? 뭐 만에 하나 뭐 떨어진다고 쳐요.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근데 이게 좀 얘기가 그런 게 20억이 있으면 현금 흐름이 있다는 얘기예요. 강남에서 4%가 나온다? 이건 진짜 문제 있는 거예요. 감히 예측을 해보자면 대표님, 근데 제가 고민이 있어요. 최근에 저희 아버지가 건물 매입을 하시려고 지금 건물을 알아보시고 계세요. 아버지가 돈이 많이 생기셨네요. 그래서 저는 마스터님과 함께 오랜 시간에 있었으니까 무조건 강남에만 사라고 추천드렸는데 지금 보유자금 문제로 지방에만 좀 보고 계시거든요. 아, 그래요? 현 시점에서 지방 건물도 사도 되는지. 요새 제일 핫한 게 뭐예요? 지금 뜨거운 감자가 아파트잖아요. 근데 아파트 투자는 또 지금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덩달아서 나오는 얘기가 건물 얘기도 가끔 나와요. 뉴스에 나오지는 않은데 SNS나 혹은 이제 유튜브 뭐 이런 데서 나오는 얘기가 건물 시장은 이제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강남도 이제 끝났다. 강남이 왜 끝나? 그런 글을 올리시는 분들의 얘기는 이제 오프라인 시장이 이제 온라인으로 바뀌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무실이 뭐 필요가 있냐? 뭐 매장이 필요가 있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로 인해서 조금 이제 강남도 힘들다라는 얘기들이 돌아요. 즉 이 얘기를 지방으로 이퀄을 해봅시다. 지방으로 돌리면 어때요? 지방은 어떨 것 같아요? 강남도 이렇게 힘들다는데. 더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방 같은 경우는 어느 지방이든 간에 시내라는 곳이 있어요. 시내.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죠. 몰리는 곳에 이제 점포들이 있고, 뭐 이제 거기서 쇼핑도 하고, 이제 의류 매장이라든지, 거기서 이제 오락 관련되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먹는 거, 꿀집, 학원, 병원, PC방, 뭐 이런 곳들이 밀집되어 있는 시내가 있는데, 그런 곳들이 요즘 어떨까요? 많이 죽은 것 같기는 해요. 많이 죽었죠. 저는 건물이라는 거는 그래요. 어쨌든 사람이 사는 기본적인 뭐 아파트라든지 빌라라든지 이런 주거는 필수잖아요. 의식주 중에 주는 필수란 말이죠. 그럼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그 다음에 이용하는 시설들 이런 것들은 상업용 건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인구들은 점점 준다고 하죠. 그리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점점 지방을 버리고 서울로 올라온다고 하고 있고, 지방의 인구가 줄어가고 있고, 집이 비는 상태가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그 앞으로 전망을 봤을 때 어때요? 더 안 좋아지지 않을까요? 안 좋죠. 인구가 줄어든다는 건 그만큼 거기서 소비할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얘기고, 근데 지방도 지방 나름이겠죠.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 들어가 있는 공업단지가 있는 곳, 뭐 산업단지가 있는 곳, 그런 곳이랑 뭐 정부의 일부 기관들이 뭐 이제 세종시로 막 옮겨간다고 또 얘기를 하잖아요. 이미 내려가 있고, 이제 그런 곳들을 제외하고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돌아가는 곳은 아무래도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강남도 힘들다는데 이거 지방 괜찮겠어요? 근데 서울 근교만 나가도 뭐 예를 들어 공릉이나 태릉 입구만 가도 병원들이 꽉꽉 찬 그런 건물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거기는 노인 인구가 많아요. 그 의사분들이 뭐 강남에 병원 차리는 거 좋아하실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노인 인구가 많은 곳에 차리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집은 반포인데 막상 병원은 서쪽 끝, 뭐 이런 쪽 강서 쪽에 있거나 뭐 아니면 동쪽 끝에 있거나 강북쪽에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어쨌든 그 병원도 장사잖아요. 정형외과 막 아파, 막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고, 젊은 사람들이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플 것 같아요. 연세가 드신 분들이 그런 곳으로 많이 가죠. 그러면 병원만 흥하는 게 아니고 약국도 흥해요. 일단 의료기기도 흥하겠죠. 그리고 이제 지방 같은 경우도 이런 사태가 이제 발생될 수가 있다는 거죠. 지방도 이제 병원만 많이 남고 노인 인구가 많으니까. 근데 그리고 노인 인구들은 기본적으로 소비력이 많이 약해요. 많이 약하다 보니까 외식하는 것도 고민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의류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흔하게 시키는 뭐 쿠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한 번 더 생각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돈이 도는 곳은 저는 젊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직장인들이 몰리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노는 곳, 그다음에 20대가 노는 곳,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는 곳, 이런 곳들이 앞으로 살아남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저희 아버지가 아파트를 매각하시고 한 20억 정도가 있어요. 월세 수익을 받는 게 더 나을까요? 아니면 시세 차익 투자로 가는 게 더 나을까요? 그거는 제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직 현업에서 돈을 벌고 있다 보니까 수익이 있어요. 네, 수입이 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시세 차익 투자를 선호를 할 것 같아요. 한다고 하면은요, 저는 다시 투자라고 해도 지금 당장 돈이 생겨도 저는 짓습니다. 이건 변함이 없어요. 근데 하지만 제가 만약에 은퇴를 앞둔 시점이거나 뭐 지금 현재 현금 흐름이 좀 적다, 그냥 내가 월 몇백에서 뭐 몇천만 더 나오면은 정말 유복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류의 케이스는 그냥 수익형 부동산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않을까 싶어요. 김 대표님은 좀 어떠세요? 월세 수익이 나을까요? 시세 차익이 좀 나을까요? 저희도 마지막 목표로는 그래도 우리가 은퇴 후에 우리가 일을 하지 않아도 건물에서 좀 수익이 나와서 그걸로 좀 생활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 가려고 서로 많이 대화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적으로 저희도 뭐 수익형 건물로 갈아탈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그 덩치를 좀 불리기 위해서 시차익형 투자를 한 10년간은 더 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스터님, 같은 50억으로 수익형 지방 건물이랑 강남 건물 신축했을 때랑 3년 정도 지나서는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물론 이제 그 3년이 지난 시점을 이제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 살면서 계속 겪고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아파트 값과 지금 아파트 값 다르죠. 그때 당시에 건물들 값이랑 지금 현재 건물들 값이 달라요. 이게 우상향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그대로 보합일 수 있고 뭐 만에 하나 뭐 떨어진다고 쳐요.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감히 예측을 해보자면 저는 어쨌든 강남에 신축을 한 게 더 가치적으로는 빛을 발하지 않을까. 근데 일반인 입장에서 이제는 좀 새로 짓기가 금리도 있고 뭐 공사 자재비도 올랐고 대출도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럼 한 20억 정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어떤 투자를 좀 하시는 게 좀 좋을까요? 여러 개 된다면 대출만 나온다면 저는 짓는 투자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 그냥 20억 정도 있다. 근데 이게 좀 얘기가 그런 게 20억이 있으면 현금 흐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전 지어요. 그럼 만약에 현금 흐름이 없다라고 했어요. 없고 그냥 뭐 20억을 물려받았다. 20억을 평생 쓰세요 그냥. 아니, 저도 물려받아야 되니까. 최근에 저희가 진행한 것 중에 이 비슷한 고객이 왔었어요. 자기가 이제 20억 초반 정도쯤 이렇게 융통이 가능한데 강남에다가 자기가 한 2개 층 정도 쓰고 나머지는 좀 이렇게 월세를 받으면서 이자 커버를 하고 싶다. 그리고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 그래도 시세 차익을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분이 오셨는데 저희가 원래 80한 5억에 나와 있던 물건을 한 77억까지 깎아갖고 진행을 했어요. 엄청 급매로 시세보다 싸게 그 진행을 했어요. 근데 거기가 지금 신축된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이미 임차인이 꽉 차 있는 건물이어서 오히려 2개 층을 나가달라 그랬어요. 나가달라고 했는데 나가주셨어. 또 그래갖고 거래가 성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딱 그분이 한 21억인가 2억 들어갔거든요. 근데 위치도 되게 좋아요. 2호선 역세권에 위치한 이제 그런 곳이었고 아무튼 잠금 전이다 보니까 뭐 디테일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아무튼 그분이 그 땅을 지금 현재 사서 새로 짓게 되면은 20억이 뭐야 한 30억 들어가거든요. 근데 대출도 80%가 나와가지고 그분은 진지 2년밖에 안 된 건물을 그리고 임차인이 딱 들어가 있는 건물을 이제 사시게 된 거죠. 그래서 본인이 2개 층 쓰면서 나머지 층에서 나오는 임대료로 이자가 커버가 되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내가 짓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1년 동안 2년 동안 못 기다린다.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지어졌었는데 안정적으로 임차가 맞춰져서 시장에 나왔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임차가 안 맞춰진 것도 돼요. 괜찮아요. 임차가 안 맞춰진 것도 맞추면 되잖아. 근데 이미 다 되어 있는 것들은 남들이 이미 다 지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신 많이 깎아야지. 이유가 있으니까 많이 깎아야죠.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수익률은 어느 정도로 좀 생각하는 게 좋을까요? 강남이면은 그냥 3%만 나오면 돼요. 강남에서 4%가 나온다? 이건 진짜 문제 있는 거예요. 왜냐면 기본적인 땅값이랑 건축비가 있는데 그런 내 토탈 비용이 들어간 거에서 거기서 이제 3%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거기서 예를 들어 4% 5%가 나왔다.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뭐 반포에 원베일리가 있고 뭐 메이플 자이가 있고 아크로 리버파크가 있어요. 그럼 거기는 뭐 전세가율이랑 월세를 놨을 때 수익 금액으로 따지면은 몇 프로나 나올 것 같아요. 세상에 뭐 이게 4% 5% 6%는 그만큼 이제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그런 것들이 이제 원가가 좀 쌀수록 그런 것들이 가능한 거지. 원베일리하고 메이플 자이하고 아크로 리버파크가 왜 비싸겠어요? 그 동네 기본 땅값이 비싸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는 예를 들어 재건축하기 전에는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거기가 왜 비쌌겠어? 땅값이 비싼 거예요. 기본적인 매입비 자체가 비싸니까 거기에 공사를 해도 분양가가 이제 비싸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분양이 끝난 후에 오히려 더 올라가잖아요. 어쩔 수 없이 원가가 비싸니까 수익률은 그만큼 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신에 이 수익률로 강남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수동 생각해보세요. 요즘 막 평당 3억씩 해요. 거기는 통임대도 아니야. 그냥 팝업 깔세야 깔세. 거기 뭐 수익률이 뭐 4% 5%씩 나와요? 나올 수가 없는 구조예요. 왜냐면 평당 3억인데 땅이 뭐 한 40평 50평밖에 안 돼. 그럼 나올 수 있는 면적 한계가 있잖아요. 어떻게 그게 막 5%가 나오고 4%가 나와? 말이 안 돼. 이건 강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궁금한 게 그러면은 수익률 3%로도 이자 비용을 다 커버치고도 또 남는가? 이런 것도 한번 궁금할 수도 있거든요. 3%로 이자를 커버칠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그건 뭐 현금을 많이 넣으셔야죠. 대출을 무리하게 많이 받으시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럼 옛날엔 연끌 대출 막 해서 건물 막 샀잖아요. 요즘에는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때는 금리가 쌌거든요. 2% 금리였잖아요. 근데 요새는 4% 금리잖아요. 더블로 올랐어요. 더블로 올랐으니까
투자가 남을 수가 없는 구조죠. 그때는 이례적으로 코로나라는 팬데믹이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정부에서 거의 제로금리를 이제 해준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금리의 변화에 따라서 투자는 바뀌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마스터님, 아까 다 되어 있는 건물을 사도 되고 임차가 어느 정도 맞춰져 있으면 괜찮다라고 하셨잖아요. 어떤 임차 업종이 좀 들어와 있으면 좀 좋을까요? 이게 제 생각에는 지방하고 강남권으로 이렇게 한번 구분을 줘볼게요. 지방 같은 경우는 유명 프랜차이즈가 들어와 있는 곳, 유명 프랜차이즈 중에서도 예를 들어 뜨레쥬르, 파리바게트, 베스킨라빈스 이런 곳들이 주로 들어와 있는 곳을 저는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파리바게트는 신도시 같은 것들이라든지 아파트 단지가 생기면은 기본적으로 제일 좋은 자리에 들어가는 게 파리바게트예요. 파리바게트는 사람들이 출근길, 퇴근길에 제일 많이 눈에 띄는 곳. 그리고 파리바게트가 있는 곳들의 상층부를 봐보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상대로 하는 학원이 꼭 대부분 들어와 있어요. 그 얘기는 즉슨 뭐예요? 건물이 주거와 가장 밀접해 있다, 좋은 요지에 있다. 파리바게트 본사 팀에서 자리를 내줄 때 무슨 자리에 내주겠어요? 은행은 좀 약간 사실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요새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지금 요새 갈아타고 있거든요. 지금 모바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은행 있는 자리는 좋긴 좋은데, 저는 더 앞서가서 봤을 때 굳이 좀 안전한 걸 골라라. 빠바, 뜨레쥬로 요거 갈 것 같고, 서울로 봤을 때는 서울도 이제 상권이 있는 곳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거는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강남권 이제 들어왔을 때는 어떤 회사가 들어와 있는지, 탄탄한 회사가 들어와 있는지 그걸 볼 것 같아요. 이름 있는 회사가 들어와 있을 정도면 그 임차인이 빠져도 다음 임차인이 들어올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이 까다롭고 큰 회사가 들어오기 전에 얼마나 많은 보고 체계를 거쳐서 여기를 선택을 했겠습니까? 어찌됐든 세상이 바뀌어서 온라인으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오프라인에서. 오프라인 소비를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다고 전 국민이 재택을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딘가로 출근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사무실 이걸 잘 봐야 된다. 왜냐면 사람들이 강남에 사는 곳이 아니고 일하러 오는 곳이에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봐야 된다. 내가 건물을 살려고 하는 지역이 사람들이 사는 곳인가, 아니면 먹고 살려고 일하러 오는 곳인가, 이걸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이제 좀 고민 해결이 되셨어요? 명확해졌어요. 명확해졌어요? 좋습니다. 돌아가서 아버님한테 설명 잘 드리고 좋은 건물 살 수 있도록 하세요. 건물 살 때 그냥 아무 데서나 그냥 눈탱이 맞지 마시고 빌딩 진입생 보시고요.